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나 억까 혹은 긁히는 키워드, 또 보기만 해도 눈에 딱 나는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 등 한 시즌 동안 다양하게 팬들의 혈압을 솟구치게 만든 것들을 알아보는 2025 발작 버튼 시리즈, 그 세 번째 편으로 아스날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발작 버튼들이 있을지 다들 준비됐나? 그가즈야! 가장 먼저 알아볼 발작 버튼은 9번의 저주입니다. 아스날 9번에는 진짜 제대로 막아 끼어 대대로 망조 태클을 탔는데, 현재 9번인 제주스 역시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시즌 초반 리그와 챔스에서 16경기 연속 공포 하나 쌓지 못하면서 팬들에게 레알 공포를 선사했고, 그렇게 전문 공격수도 아닌 하베르츠에게 밀려 백업 신세로 전락. 이에 팬들은 체력 포션 역할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길 바랬지만, 시즌 중반쯤 접어들자 또다시 고놈의 유리몸 기질을 발휘한 제주스. 사실 이게 타이밍상 군어들이 진짜 빡칠 수밖에 없는 게, 전반기 내내 변을 푸짐하게 싸시다가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갑자기 수정공 보약을 쭉 빨아드시면서 2경기에서 5골을 딱! 다시금 팬들과 구단에게 희망을 쓱 선사하나 싶더니 겨울 이적 시장 샷다 내릴 때쯤 돼서 시즌 아웃 수고염 여지라라고 누워버리면서 플랜을 꼬여버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인생 시즌을 보내던 철강한 하베르츠는 체력 포션 하나 없이 갈갈 갈리다가 결국 부러지면서 아스날은 한 시즌 용사를 거하게 말아먹게 됐고, 제주스는 이번 시즌을 망친 주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스는 이제 군어들에게 매 시즌 리그 5골도 못 넣는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한 시즌 리그 총 3,420분 중 그 절반도 써먹지 못하는 700억짜리 애물단지가 됐고, 또다시 군어들은 메비우스의 띠마냥 제발 제대로 된 9번 영예! 을 외치며 여전히 아스날 9번의 저주는 현재에도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발작 버튼은 이 유리에 매주 들어가는 비용이 4억이 넘어 어디 내다 팔기도 어렵다는 사실! 이왕 이렇게 된 거 9번을 그냥 영국 앨범 해버려! 다음 알아볼 발작 버튼은 6분입니다. 수비 전 지역을 커버 가능한 데다가 나오면 1인분씩은 꼭 해주는 토미야스. 근데 나오질 못하는 토미야스. 이번 시즌 역시 프리시즌부터 골골거리며 누워있다가 시즌 개막한 지 2달쯤 후인 10월 6일 소트전 후반 막판에 투입되면서 복귀를 신고했는데요. 경기 종료. 토미야스 무릎에 불편함을 느껴. 아니 뭐 어디 풀타임을 뛴 것도 아니고 꼴랑 6분 뛰어놓고 또다시 불편함을 호소해버리는 토미야스. 그리고 한 달 정도 결장 예상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더니 어디 증발이라도 한 것 마냥 몇 달이 지나도 스쿼드에서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더니 2월쯤 갑자기 토미야스는 SNS에 지난 6개월 동안 팬들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며칠 전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제 막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라며 생존 신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시즌 아웃은 물론이고 그 다음 시즌도 전반기 안에 복귀하기 힘들다는 소식이 퍼졌는데요. 이에 당연히 군어들은 실실하게 꼴랑 한 시즌 동안 6분 뛰고 들어누워서 팀 조져놓고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쟤는 이제 그냥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놔주자. 에휴, 우린 아시아랑 진짜 안 맞다니까. 제발 아스날은 아시아 사랑을 멈춰주세요. 쟤는 계속 들어누울 거라 팔지도 못할 듯. 시즌 망친 주범 중 하나 차라리 은퇴하시길. 등 살벌한 반응을 보였죠. 계속해서 알아볼 군어들의 발작 버튼은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스털링 나가, 마르티넬리 나가, 드로살은 나가. 이름만 들어도 군어들 어질어질해질 정도의 스마트 공격진 날개들은 이번 시즌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한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 선수들은 부상이나 딱히 멘탈 같은 문제도 아니고 순수 실력으로 팬들을 발작하게 만들었죠. 먼저 스털링은 원소속팀 첼시에서 대놓고 쩌리 취급을 받고 부활을 위해 칼을 갈며 아스날로 임대. 그렇게 증명하나 싶었지만 나올 때마다 왜 쩌리 취급을 받았는지 제대로 증명. 오죽하면 한 군어는 저털링 레알 우리 동네 철물점 아저씨 막걸리 2병 잡수고 조축 끼는 거보다 못하 이라 할 정도였죠. 그리고 마르티넬리는 측면에서 지독한 꽃게질만 반복하며 밥도둑 간장게장 마냥 승점도둑 간장넬리로 전락. 팬들에게 광대형 윙어라 불리며 이번 시즌 순수 실력으로 워스트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트로사르는 턴오버와 관련된 기록에서 팀 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심한 기복. 또 중요한 타이밍에 팀을 암살해버리면서 팬들의 혈압을 오르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트로사르는 애초에 주전급이라기보다 딱 롯데자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지라 팬들 사이에서 트로사르가 15경기 이상 선발로 뛰었다? 그럼 망한 시즌임. 이라 할 정도로 애초에 기대치가 높은 편이 아니었죠. 이어서 알아볼 발작 버튼은 퇴장 억가입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다소 억울한 퇴장 때문에 시즌 플랜이 제대로 꼬이게 됐는데요. 시즌 초반 3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시간 지연이라는 이유로 경고 누적 퇴장당한 라이스. 오케이, 지연행위 인정. 근데 파울당한 펠트만이 반칙당한 위치가 아닌 의도적으로 라이스 쪽에다 볼을 굴려 이니시를 건 뒤에 프리킥을 진행했다는 점. 애초에 프리킥이 파울 위치가 아닌 곳에서 시작된 것도 문제인데 볼이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프리킥
계획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라이스의 행동도 지연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죠. 그럼에도 퇴장? 아 오케이. 근데 해당 사건 훨씬 전에 랩다보를 거듭하면서 대놓고 지연한 주앙 페드로한테는 카드 왜 안 나옴? 이렇게 일관성 없는 판정을 조져버리니 뚜껑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결국 퇴장으로 인해 스코어를 지켜내지 못한 아스날은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드롭. 심지어 해당 경기 주심이었던 카바나는 다른 경기들에서는 지연 행위에 대해 또 카드를 안 꺼내는 치매식 판정으로 군어들의 속을 뒤집었죠. 여튼 라이스의 퇴장으로 중원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자리를 메우려고 사온 메리노도 하필 경기 직전 훈련에서 부상을 당해 진짜 초비상 사태에 빠진 아스날. 그렇게 주전 선수들이 미친 듯이 갈리기 시작하다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장기 부상을 끊었고 결국 시즌 플랜을 제대로 꼬여버리게 됐죠. 그리고 약 한 달쯤 뒤 맨시티전 리드 상황에서 트로사르가 파울을 범한 뒤 카드를 받고 경고 누적 퇴장. 이에 군어들은 에휴, 저기서 엘보를 찍었으니 쯔쯔쯔 퇴장당해도 싸다. 으이그. 라며 그러려니 하던 찰나 알고 봤더니 엘보 때문에 카드 받은 게 아니라 휘슬 불었는데 공을 뻥 찼다는. 그러니까 또다시 지연행위가 카드 나온 이유였는데요. 근데 해당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미 공을 차러 도움닫기 하는 상황에 휘슬이 불렸고 시간상 휘슬이 불린 지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어서 좀 많이 억울할 만한 장면이었죠. 그렇게 해당 경기에서도 수적 열세로 끝까지 스코어를 지키지 못한 아스날은 또다시 승점을 날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발작 버튼은 무관입니다. 맨날 새가슴 마냥 대회 후반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면 상대 맞춤 전술에 대한 부족한 대응책, 또 아쉬운 로테이션과 체력 관리 등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우승이 좌절된 아스날. 이번 시즌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FA컵 초반 라운드부터 껄끄러운 상대 맨유를 만나 풀주전을 내고 승부차기 끝에 64강 광탈. 심지어 맨유가 60분에 한 명 퇴장까지 당한 상태였던지라 더욱 쓰라린 패배로 남게 됐고 리그컵에서는 간만에 꿀대진을 거듭하며 준결승까지 쾌속 진출 했지만 뉴캐슬에게 홈앤 어웨이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굴욕적인 패배. 챔스에서는 8강에서 세계관 내 최강자 레알을 그것도 무려 홈앤 어웨이 더블로 잡으면서 우리가 드디어 비디오를 가져오는 거냐? 군어들을 들뜨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잠시 4강에서 폴란드한테 무기력하게 쓱쓱 닦여버린 아스날. 근데 문제는 4강 1차전 0대1 패배 후 어차피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 모두가 챔스에 몰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차전을 앞둔 본머스전에서 파멸적인 풀주전으로 선수들을 갈아버린 아르테타. 심지어 홈이었던 그 경기를 주전까지 내고 패배해버리면서 분위기와 민심이 제대로 꺾여버렸고 그렇게 풀로테를 돌린 파리에게 아스날은 무기력하게 두드려 맞고 북선 엔딩을 맞게 됐죠. 작년에 8강, 올해 4강, 내년에는 그리고 리그는 틈만 나면 리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승점을 드랍하면서 무려 13무? 13무! 아니 단 4패밖에 없는데 13무가 웬 말이냐고요. 그렇게 리그도 리버풀에게 내주고 또다시 2위에 그치면서 3년 연속 콩해버리게 됐죠. 이름이 잘한 거야! 마지막으로 알아볼 발작 버튼은 죽순입니다. 물론 장기 집권하던 벵거 은퇴 후 흔들리던 팀에 아르테타가 부임한 뒤 팀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우승 경쟁팀으로 탈바꿈시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업적임이 분명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아스날 윗선에서 거금을 풀기 시작해 테타 부임 후 6시즌 동안 쓴 돈만 1조 3천억. 근데 부임 첫 시즌 가복맨 하드캐리로 딴 FA컵을 제외하고 이후 5시즌 연속 무관의 리그는 21년째 무관. 비기어는 구경도 한번 해보지 못하면서 이제 팬들도 점점 하나둘씩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밖으로 나오기 위해 땅속에서 4년간 기다린 끝에 5년이 되는 해에 땅 위로 나와 하루에 1m씩 자란다던 그 죽순 테타. 누군가는 죽순 테타가 땅 위로 올라설 바로 그때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죽순 테타를 보게 될 거라 했지만 높은 곳에 있는 건 아스날이 아니라 테타의 연봉이었자. 지금까지 리그 준우승 챔스 4강팀의 배부른 넋두리였습니다. 다음 주는 진짜 배가 고프다 못해 굶어 죽기 직전인 팀으로 찾아뵙겠습니다.